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우연히 굉장히 웃긴 지도를 찾았어요. 유럽은 역사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고층 건물이 있었잖아요. 장난이지 뭐.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네. 네. 모든 미국 도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지도거든요. 아, 네,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진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일 웃었던 게 이거예요. 몬스트리스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슈퍼 프리웨이. 네. 괴물 같은 여러 줄을 가로지르는 슈퍼 고속도로가 네. 도시 안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잘 보이는 데가 보스턴이거든요. 예. 보스턴 다운타운에 동부에 가는 제일 간선도로가 있는데 진짜 도심을 관통해서 가요. 저도 가서 의아했어요. 이런 고속도로가 도대체 왜 여기를 지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보시면은 도시들이 다 역마차가 가면은 역마차 스테이션이 하나 생기고 그 길 건너편에 사롱이 있고 항상 도로가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마을이 생기다가 얘가 점점 커서 도시가 된 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개척지로 가는 길에 휴게실이 커져가지고 도시가 됐으니까 도시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미국의 도시들은 이 하이웨이가 지나가고 네. 고속도로가 맨 먼저 생긴 게 독일이잖아요. 네, 아우토반. 네, 아우토반이 생기고 나서 아이젠하워가 독일에 가서 2차 세계대전 사령관이었잖아요. 네. 전쟁을 할 때 독일 이 나라가 물자들의 운송이 너무 빨리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속도로를 막 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를 일시에 다 깔았을 거 아니에요. 네.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들 그거를 다 확장하면서 고속도로가 다 관통을 하는 거죠. 뉴욕인들 사이에 레전드가 있어요. 네. 로버트 모세스라는 도시계획자가 네, 그분. 32번가에 이런 몬스터스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를 뚫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하나를 세로축으로 뚫어가지고 소호랑 리트리테를 다 날려버리려고 그랬대. 맞아요.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낭만 없는 도시가 됐는데 뉴욕 사람들은 내 집에선 그렇게 못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뉴욕만 안 지나가는 도시가 돼서 네. 미국에 낭만 있는 도시는 우리 도시밖에 없다. 약간 이런 뉴요커들의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스턴을 못 지켰잖아요. 예. 그래서 보스턴 관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보스턴 야구장 레프트 펜스가 높이가 몇십 미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린 몬스터라고 돼 있거든요.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왜 근데 그게 생겼냐면 보스턴 야구장이 도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면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 끝에가 잘려 나간 거야. 잘려 나가서 거기를 펜스를 엄청 높게 세운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스턴은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하이웨이가 네. 도심을 완전 관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큰 간판들. 사이니지들이. 근데 그중에 제일 웃긴 게 이거야, 로이어. 사건 사고 생기면은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그 변호사 광고판 제일 많아, 진짜. 맞아. 보스턴에서 한번 사고가 났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진짜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그때 우리는 그 카메라가 없었잖아. 옆에 증인이 한 명만 타 있으면 돈 벌 수 있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나 혼자 있어서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간판 보면은 주먹으로 돈 쥐고 이렇게 달러 써 있는데 거기 항상 그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는 간판들 그런 무슨 거. 뭐 너도 200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간판 옆에 하나 꼭 있고 트럭커바라고 돼 있는 트레일러 트럭들 쫙 서 있는 그 초입에.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막 30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맞아. 거기 가면 샤워 시설도 있고 싸게 잘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미국 도시의 진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트립몰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또 국도 옆에 많이 붙어 있죠. 자동차 중심으로 된 도시가 만들어진 게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막 자동차가 공급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서버번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서버비아 한다는 게 네. 그렇죠. 자동차를 타는 사람 중심으로 되는 서버번은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네. 그 밀도가 낮으면 이 사람들이 가게를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조그마한 가게를 가도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긴 야외 주차장이 쭉 있고 그거에서 빨리 가게로 들어갈 수 있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 다이너나 코인 런더리샵이나 이런 것들이 네. 쭉 있는 것들이 항상 여기저기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생겨난 독특한 형태의 쇼핑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바뀐 거죠. 땅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미국은 지하 뚫는 값이 안 나오고 땅이 그래서 안 싸니까.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진짜 웃긴 게 인디언 이름을 가진 고등학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난참 웃긴 게 신기해.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오케모스 하이스쿨이거든요. 근데 오케모스가 원래 이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추장 이름이래요. 참 희한하게 그 다 죽여놓고 거기서 자기네가 차지하고 살면서 학교 이름은 항상 오케모스 추장처럼 용감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역사적 건물 그러면서 1965년 준공
진짜 전형적인 미국의 중소도시들은 이런 것들이 많죠. 네.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큰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네. 옆에 주차장이 장난 아니죠. 이런 형식들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오피스 빌딩뿐만 아니고 경기장이 이래요.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풋볼 경기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 외곽에 많거든요. 주변이 정말 반경 한 1km가 다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문화가 생기냐 하면은 빨리 와가지고 주차를 해야지 가까운 데 세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가 오후 5시 시작이야. 그러면 나는 오후 3시쯤에 먼저 가면 가까운 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차를 세우고 2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 그 다음에 바베큐를 해. 테일게이팅이라고 그게 그러잖아요. 테일게이팅이라고 그래? 예. 어차피 오래 기다릴 거니까 SUV를 타고 오는 거예요. 네. SUV에다가 캠핑 이런 걸 다 넣어갖고 오잖아요. 옆문이 있고 자동차가 테일게이트가 있잖아요. 테일게이트에 앉아서 그쵸. 맥주 먹으면서 바베큐 구워서 미국의 유구한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와요. 주차장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건축가니까 하실 생각은 진짜 엄청 먼 데서 세우고 걸어가야 되거든. 네. 근데 그런 의니 미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취한 다음에 경기를 보러 가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10대들의 문화 중에서 드랙 레이스 하는 길 이렇게 써 있는데 네. 10대 애들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 아, 그거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경주하는 거? 그 분노의 질주 1에 나온 그거 어. 하는 데인데 사실 고등학교 옆에 있는 길에서 하기보다는 네, 제 네.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파킹랏에서 많이 했죠. 아. 그 다음에 미국에 이것도 항상 궁금했던 게 미국은 부의 상징 그럼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네.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그 안에 단독주택 하나씩 단독주택들이, 차지하고 예, 사는 그쵸. 거. 예. 고급 주택이 발달한 거는 자동차가 생기면서부터 점점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한 건데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유럽은 500년 넘게 부자들이 대대손손이 그 집을 물려줬을 테니까 진짜 부자들은 거기에 건물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성이 있던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신흥 부호들이니까 몇 에이커씩 하는 넓은 땅들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의 집을 짓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큐리티 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게이티드를 만드는 거고 제일 유명한 데가 벨 에어라는 데 있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 옛날에 유명한 그 시트콤 있었잖아요. 프린스 오브 벨 에어. 네. 미국은 땅값이 싸니까 처음에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를 다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로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나라가 뚫은 도로가 아닌 거예요. 프라이빗 도로니까 언제든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에다 주택단지를 한다. 그러면 도로는 다 나라에서 LH가 뚫고 땅만 팔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정부가 소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게이트를 못 만드는 거죠. 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도피 로드사이드 어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길거리에 이렇게 공룡이 서 있는 그림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미국의 길거리 이제 외곽에 가면 네. 높이 막 20m짜리 막 이렇게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빅보이라는 레스토랑 체인이 보면은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음식 아, 플레이트에 네, 들고 근데 있는 그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키가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그 빅보이가. 세 번째 모든 중국 도시. 네. 중국 도시에 보면은 네, 오페라 하우스가 있잖아요. 네, 진짜 많이 짓죠. 자기네들이 신도시를 만들 때 뭔가 하나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유럽에 가면 성당이 있잖아. 근데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종교 건축이 없잖아. 근데 종교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큰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항 건물하고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인 거야. 근데 공항은 외곽에 있잖아. 그러니까 도심 속에 지을 수 있는 큰 건물 사이즈는 오페라 하우스가 최고인 거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가 볼 때 와, 우리 잘 살고 문화를 아는 거야. 그걸 딱 보여주기 제일 좋은 게 오페라 하우스인 거야. 웃긴 게 그 바로 옆에 인민광장, 인민광장 현장 있고. 네. 그다음에 옆에 정부 건물들 있고 호텔 쇼핑 있고 네. 사각형 이렇게. 그건 사실 장안성 시절부터 이랬어요. 장안성 시절에도 격자 도시로 정사각형을 딱 해가지고 정방형으로 도시를 만들고 옛날에는 이제 주로 그 주변으로 성을 쌓았잖아요. 네. 안에서 이제 전쟁을 수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였는데 현대가 좀 바뀐 건 뭐냐면 대포가 나왔잖아요. 대포가 나오면 성이 별로 전쟁에서 효과가 없어요. 네. 비엔나에 가면 링스트라시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성이 있다가 맨날 대포로 깨지니까 아이는 성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형의 환상으로 돌아가는 공원 같은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리장성도 그렇고 성 쌓는 데는 도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링 로드라고 해서 이제 외곽을 딱 규정하는 걸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나눠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막 집어넣는 거야. 여기 보면 되게 익살맞게 장신용 고속도로 익스체인지 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네, 막 엄청 복잡한 엄청 게- 복잡한 네. 왜 그렇게 지어야 돼요? 중국에서는 그거를? 중국이 특히 다른 데보다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터체인지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도로들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땅은 이게 둥그렇고 정방형으로 돼 있고 다 육지로 돼 있잖아. 네. 그럼 거기 안에다가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360도로 다 올 수 있잖아. 예. 다른 도시에서. 그러니까 360도로 오는 돈 엄청 많은 거지. 예. 이 지도 그린 사람이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던 느낌이 뭐냐면은 올드 트레인 스테이션은 왼쪽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지도 보면은 이 뉴 트레인 스테이션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왜 오른쪽에 있냐면은 상하이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륙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북쪽으로 베이징, 남쪽으로 광저우 가고 오른쪽으로 상하이 가는 어떤 내륙에 있는 도시인 거죠. 올드 트레인 스테이션은 상하이까지 가는 게 기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로컬이니까 그냥 어디도 있어도 돼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기차는 메인 도시들의 해안가 도시로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이 더 나은 거죠. 오. 그리고 강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모든 옛날 도시들은 무조건 강을 경계로 해서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북악산 있고 나서 청계천까지는 건너가죠. 남산 있고 한강 있는데 이남으로는 한양 도성이 확장이 안 되잖아요. 보통 남산부터 북악산 사이에 다 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들을 넘어가는 도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현대 도시란 얘기인 거죠. 상하이 같은 그쵸. 경우도 푸동 지역은 신도시고. 네, 신도시고 네, 옛날에 안 쓰던 땅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신도시를 이제 한 번에 딱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도시의 타입을 봤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고르신다면 뭐 어렵지 않죠. 네. 유러피안 시티를 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디스토피아 블락에 사셔야 돼요. 저는 여기 살고 싶어요. 아, 성당과 강 사이. 명당 자리를 고르시는 거예요. 제일 비싼데 파리 기준으로 보면은 일생루이 정도에 살고 싶거나 피렌체로 보면은 산타 트리니타 명품 모여 있는 그저 그 근처가 되겠네요. 네. 아니야 나는 미국 도시로 가서 아니야 나도 유럽으로 가겠다. 미국은 아니야 진짜. 나는 이 19세기 공장. 힙스터들이 가는데 네, 힙스터들이 있는 19세기 공장. 약간 요 스트리트 아트 많은 길 뒤쪽에 에스닉 푸드 여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내 친척분들이 나는 절대로 내 취향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수동 엄청 올랐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점점 그쪽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집값이 제법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패 지역은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살려고 아, 했던 게. 결국 대체 불가능한 대체 가치가 있네요. 불가능하잖아. 이 성당 어떻게 다시 만들어 이거를. 그죠. 미국 쪽으로 가면 여기 서버비아 홈들이 있는 그러니까 네. 외곽 집들이 있는 데랑 1965년 히스토릭 빌딩 요 사이에 힙스터 햄버거, 힙스터 맥주 써 있는 여기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봤을 때. 네. 진짜 미국은 정말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 교수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요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여기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 워터 웨이스트 골프 코스 있는 데가 대규모로 재개발이 되면 이제 이 골프 코스 주변으로 엄청 부자 동네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교수님이 디자인한 요거 단지 하나 여기 생기고 네, 거기 생길 것 같은데. 요거 디자인해서 버신 돈으로 여기 사시면 돼요. 네. 나는 고층 건물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의 링로드 밖에 있는 하이라이즈 건물들은 너무 많아요. 한 건물에 들어가는 세대 숫자가 근데 그거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옆에 딴 단지가 있고 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옥수수 밭인데 건물 100채가 여기다 떡 있고 제가 더 겁나는 지역은 트러커 스파 트러커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런 데가 이런 정말 지역. 우울하죠. 유럽 도시들은 다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비슷한 그 느낌이 있고 또 미국 도시들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가장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여행 콘텐츠에서 아는 척을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추진하고 싶었던 셜록 현준 채널과의 콜라보를 드디어 했습니다. 셜록 현준 채널에 또 나가가지고 네, 오셔야죠.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도시들의 특징을 풍자한 재미있는 만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셜록 현준님과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